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던 모두 건강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리라 믿고 LA 아줌마 패밀리들한테는 제발 코로나야 절로 가거라. 다들 너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약간 이제는 무섭습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올리비아가 이번 주 금요일날 본방학을 해서 오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계속 잔소리 하듯이 조심해라, 다운타운에 아르바이트 갔을 때도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로 온라인 강의로 들어가서 강의실 폐쇄. 대학교가 이미 이제 액션을 취하기를 시작을 해요. 학교가 문을 닫고 또 본방학을 해서 오면은 정해진 2주 이후에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더 연장해서 일단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기표 값을 날릴 것 같고 국내선은 거의 다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비행기표들이거든요. 그리고 애슐리는 끝끝내는 샌디에고를 가서 그 콘서트를 안 간다고 하더니만 갔다 와서 저랑 전쟁을 했죠. 일단 전화와 이렇게 메시지로 전쟁을 좀 하고 게다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우리 집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지금 내가 이 스튜디오를 비워주고 너 친구가 오게 할 수 없고 여러모로 막 너무 불편하다. 지금 이 상황도 불편하고 네가 콘서트 간 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접었는데 애는 왔어요. 애는 왔는데 친구는 안 데리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는데 젊은 애라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정신을.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들은 걸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낫는데 엄마. 그래서 내가 문제는 우리 집에는 나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한 명이 옮아오면 우리 가족이 전부 아플 거고, 그리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안 되고 아프시면 그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면 안 되고, 또 아빠는 우리 집 가장으로 모든 게 이제 아빠가 아프게 되면 마비야. 그래서 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줬어. 너 이제 대학교도 못 가. 우리 너 등록금 못 내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쌀도 못 사. 아빠가 일을 안 하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설득 하면서 애를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비디오에서 2월 18일 날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자로 발표가 났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화요일 이렇게 보면서 달력을 봤는데 25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 25일 날 발표가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한의원에 침도 맞으러 가면서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왜냐면 거의 LA에 사시는 분들, 한두 명 지인을 갖고 계시는 분, 카톡으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거가 가짜 뉴스였다. 범인이 잡혔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고 누구한테 두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들 모른다고 그래서 일단 신문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멘터리 형식으로 미주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는 쪽의 비디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사실 가족 중에 다 언론인 기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클리어합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기사가 날 때까지 저는 사실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면 참고를 하시라고 이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먼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거 먼저 쿡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벨도 켜놓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5일 화요일 지인이랑 이제 브런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 가족이 이제 보내셨어요. 뭐 코리아타운에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더라. 그러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분이 보내신 거를 이제 스크린샷을 하셔서 한국에 있는 중앙일보의 기사, 그러니까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는데 LA 노선 후에 판명이 났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받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중앙일보에서 25일 0시 53분, 여기 LA 시간으로 0시 53분이니까 대한항공 뒤흔든 확진 승무원 이스라엘 이어 LA 노선도 탔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 운항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뭐 어떻게 여기 동선에 대해서 얘기 그런 거 없어요. 25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승무원은 지난 19일, 20일 인천과 LA 노선을 오가는 K017편과 K012편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승무원이 텔아비브 노선 탑승 때 감염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객실 승무원 15명 팀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무더기 접촉 우려도. 근데 또 한 명이 나왔죠,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코리아타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내 지인 중에서 몇 명, 진짜 손에 꼽았어야 한 3, 4명 정도를 일단 기사,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는 거는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에 어떤 그런 거를 꽈왔어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대한항공 승무원의 비행기 편 왔다 갔다 한 날짜, 그리고 어디 갔다. 그게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어느 호텔에서 묵었고, 어디 이렇게 꼭꼭 집어가지고 업소명이 나왔는데, 이제 마치 이게 모든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내주면 그게 답변으로 와요. 이미 다 도른 거지. 저희 엄마한테 메시지를 받은 게 12시 41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브런치를 먹고 아마 그분이 메시지를 받으신 게 한 12시 정도였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싹 카톡으로 쫙 도니까 마치 내가 되게 늦게 한 것처럼 막 이게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승무원을 하셨던 분들, 대한항공 승무원이 그 호텔 묵지 않는데 라든가 오늘 와서 내일 가는 사이에 4번을 끼니를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이걸 메시지를 보내신 분도 하루 사이에 많이도 다녔네요. 이렇게 이 음식점들이 타격을 입었을 때 누가 웃을까 뒤돌아서 저 나름의 추리를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26일 날부터는 LA 감염 승무원 소식에 코로나19 사태 일파만파 가짜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그래도 기자들이기 때문에 근거를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 한국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한테 나온 그 소스 또는 한국에서 나온 소스가 아니라서 가짜 뉴스라고 딱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인업소 이중고 시달려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등은 온통 코로나19 정보로 뒤덮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도 순식간에 퍼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승무원이 LA 한인타운 내에서 다녀간 업소들 이름까지 담겨 있다. 그리고 또 그 업소의 경우에는 19일부터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고 25일 정오부터 영업을 했는데도 그 업소에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정도 되면 사실 이거는 누가 진짜 악의적으로 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엔 그래도 IP 추적을 잘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사실 추적하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추적을 할까?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 감염 경로, 동선 여전히 깜깜이라고 미 LA 지역사회는 초긴장.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브리핑에서 이 승무원의 LA 비행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면 접촉이 많은 객실 승무원의 동선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대한항공 임직원과 이용객에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어디 식당을 갔다더라. LA 한인사회 불안감이 커져서 이 승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LA의 한인 사회에선 해당 승무원의 동선 정보가 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중앙일보와의 연락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 탑승객과의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LA 총영사관에 문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답만 들었다. 한국에서 문자 받으시듯이 아주 정확하게 그런 정보가 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 27일 날 확진 승무원이 다녀갔다라고 SNS에 퍼지는 그 음식점들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25일 저녁 텅 비어 있다. 업소명에 거론된 업소들은 직격탄을 맞은 상태이다. SNS에 거론된 한 식당 업주는 소문이 사람 잡는 격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루머가 퍼져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많은 손님들이 찾는 몰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있다. SNS에 해당 루머글 올린 사람을 잡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주는 대한항공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에서는 그저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와 본사 지침만을 얘기하고 있다.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우리는 한순간에 억울한 신세가 됐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 식당 관계자는 평소 저녁 손님이 많은데 이번 사태 후 가장 분별 시간인 7시, 8시 사이에도 가게가 텅 비어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SNS에 떠들고 있는 승무원 동선이 애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 풀데이 하루 종일 쉬는 스케줄이 없는 LA 비행 스케줄에 호텔에 오자마자 자고 또 다시 인바운드 전에 자려면 밖에 나가서 먹어봤자 한두 끼다. 지금 호텔이 다운타운에 좋은 위치인데 한인타운에 가서 저 식당들 다 들려가면 먹었을 것 같지 않다. 제일 잘 나가는 곳이 호텔 바로 옆 타겟이 있는 쇼핑몰인데 그 비행 온 팀 사람들이 들렸던 모든 음식점을 합친 것이라면 모를까? 저렇게 많은 곳을 들리긴 힘들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직 승무원 A씨도 보통 호텔 근처에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 쉬는 경우가 많다. 타운에 나간다 하더라도 호텔과 거리가 있어서 한 끼 정도 먹는 편인데 현재 SNS에 떠도는 식당 정보는 스케줄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그런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줬죠. 계속 LA 확진 승무원, LA 동선 공개하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대한항공 그 승무원은 대한항공에서 만든 그 호텔이 있습니다.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에, 코리아타운이 아니라 다운타운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내거든요. 그리고 28일에는 피해 한인식당 자구책 강구, 코로나19 자체 방역, 유포자 찾아 소송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하면서 방역팀이 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방역을 했다고 사진이 올라온 이곳은 저랑 애슐리랑 또 애슐리 친구 줄리안이랑 같이 가서 음식 먹고 되게 맛있어서 거기서 그 줄리안이 베지테리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었고 저희는 보쌈하고 떡볶이를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와서 비디오도 잘 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애슐리가 누가 베지테리언이다 그러면 거기를 가르쳐줘요. 애슐리가 친구들을 이제 외국인 애들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 베지테리언인 애들을 이제 거기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 거기가 딱 나와서 되게 어떡하냐. 되게, 마음이 이렇게 진짜 짠한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제가 다른 데 안 가본 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렇게 딱 신문에 방역팀이 와서 걸 올리셨어요. 손님들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방역 업체를 불러 내부를 소독한 것이다. 업소명이 노출된 업주들은 애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킨 유포자를 찾아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첫 유포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해당 업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방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확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한 유튜버는 리스트에 오른 업소들을 지도 위치까지 표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구역이라고 방송했다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우리 업소들의 혐오 식당처럼 묘사되어 있다라고 해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지금 기사에서 처음 읽어요. 업주들은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불편한 마음을 전했다. 실제로 한 업주는 A 유튜버에게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 식당을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유튜버는 정보 입수 경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채널 구독자들의 SNS 제보건 중 공통적으로 언급된 곳만 추려서 올렸다면서 이 영상의 목적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계속 함구하고 있는 대한항공 측과 CDC 그리고 확진자 본인에 대한 양심선언 촉구이니 정확한 동선 공개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박 대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피해보는 업주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승무원 가짜뉴스 어떻게 퍼졌나. 업소명 나오자 순식간에 확산이라는 반가운 기사가 뜬 게 3월 5일 23시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비디오 제 거를 지난번 거를 올린 다음에 밤에 이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잡혔구나.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거슬러 누가 올라갔나 보다. 그래서 저도 밤에 봤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된 메시지가 퍼질 수 있었던 건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타운 멍들게 한 헛소문 37분 만에 퍼졌다. 본지는 미주에서 정보 공유가 가장 빠른 곳으로 알려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미스 USA를 살펴봤다. 이곳 게시판에 관련 뉴스 내용이 처음 올라간 건 24일 오후 10시 47분이다. 뉴스 보도 1시간 만의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뉴스가 이제 딱 나온 다음에 이제 미스 USA에 누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겠죠? 첫 글이 게시된 지 11분 후에 대한항공 승무원의 구체적 LA행 비행기 스케줄까지 댓글에 달렸다. 미스 USA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 개인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개별적인 SNS에 올린 기사까지 추론해 본다면 미주 한인들 역시 최초 보도 한두 시간 내에 해당 뉴스를 접한 셈이다. 밤사이 뉴스 보도에 따른 궁금증이 고조됐다. 미스 USA 게시판에 또 승무원의 동선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보도 다음 날인 25일 오전 8시 9분이었다. 곧바로 동선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해당 승무원이 단명한 곳이라며 한인타운 내 한 호텔명까지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업체명이 거론되자 루머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댓글도 일부 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은 걷잡을 수 없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25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메시지, SNS 등에서는 관련 뉴스 내용과 승무원 동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었다. 100여 명 이상 학부모가 모인 LA 지역 한 단체 카톡방에서 가짜뉴스 관련 내용이 오간 시점도 그 즈음이다. 결국 논란의 가짜뉴스 메시지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심리, 의문이 증폭되는 여론, 입소문, SNS의 파급과 맞물려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특히 실제 업소명이 달린 메시지라서 휘발성도 강했다. 주변에 빨리 알려주세요. 가족과 친지들에게 얼른 전해주세요. 등 유포자들의 첨언은 다급함 속에 메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 본지에서도 해당 메시지를 받아본 한인 20여 명에게 문의, 메시지 확인 시간을 취합해봤다. 대부분 이날 오전 10시 50분, 오후 3시 사이에 받았다. 물론 2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메시지를 받은 두 주변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가 제작되자마자 수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메시지가 퍼질 수 있었던 이유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왔나. 근데 누가가 이제 빠졌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추적, 가짜 뉴스가 문제다. 1. 편에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한인 사회를 통째로 흔들었다. 삽시간이었다. 허위 정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우려 심리와 맞물려 급속도로 퍼졌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한인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업주들은 텅 빈 가게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가짜뉴스가 휩쓸고 간 한인타운의 피해만 남았다. 본지는 가짜뉴스 생성, 제작, 유포, 확산, 확대, 재생산 과정을 추적했다. 대상은 지난주 웬만한 한인들이 받아봤을 검은색 바탕의 메시지다. 유포자를 찾으려고 메시지 받는 지인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아봤다. 그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이 명시된 몇몇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메시지에 명시된 아이디는 중간 유포자 또는 제작자를 추정할 수 있다. 본지는 업주들이 입수한 화면 캡처, 자료 등을 취합 아이디 당사자들에게 연락했다. 팔로워가 제법 되는 LA 지역 유튜버, 인스타그램, 아동복 판매자, 건강식품 판매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지 지리의 유포자들의 반응은 대개 공통됐다. 나도 지인에게 받았다. 가짜의 뉴스인지 몰랐다. 유포자들은 저마다 억울하다며 카카오톡 화면 캡처 등 메시지 입수 경로를 공개했다. 전달받은 자료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다. 가짜뉴스 관련 대부분이 100여 명 이상 학부모가 모여있는 LA 지역 한 단체 카톡방에서 오갔다는 점이다.
이 카톡방에서 한인 업소명이 처음 거론된 시점은 25일 오전 9시 43분이다. 중간 유포자들이 수소문한 끝에 최초 작성자 아이디 뭐뭐뭐뭐 킴으로 끝나는 추정되는 이름이 명시된 메시지를 입수했다. 메시지에는 만들기 모드에서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을 때 붙는다. 작성 시간을 보니 25일 오전 10시 16분이다. 즉 카톡방에서 업소명이 거론된 지 30분 만에 문제의 메시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최초 작성자로 추정되는 김모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해당 아이디는 이미 변경된 상태였다. 기자는 김 씨가 여기저기 남겼던 댓글을 추적, 이 여성이 변경된 계정 아이디 뭐뭐뭐뭐 HK로 활동 중임을 파악했다. 연락이 닿았다. 김 씨는 4일 본지에 해명할 이유가 없다. 단체 카톡방에서 나온 내용을 카피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 것뿐이다 라고 했다. 기자는 김 씨에게 만약 문제의 검은색 바탕 메시지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면 받은 경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단체 카톡방에서 오간 허위 내용만 반복적으로 언급할 뿐 사실상 입수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이디는 왜 변경했을까? 김 씨는 그 사이에 이름이 바뀌었다. 시민권 받으면서 라고 해명했다. 그렇게 생성된 메시지는 카카오톡,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졌다. 그래도 누군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을 하신 듯하게 기사에서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슈 추적 가짜 뉴스가 문제다. 3월 9일날 하나가 더 나왔어요. 법조계에서는 한인타운을 뒤흔드는 가짜 뉴스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허위 정보 메시지의 최초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 공유한 경우까지도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경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 중에 업소명을 메시지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서 유포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다며 악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사실은 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에 대한 허위 공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악의 증명까지만 해도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인사원 식당에 대한 허위 정보 제작과 유포는 소송에 있어서 허위 공포, 명예훼손, 중대 과실, 현실적 악의 등에 대한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활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침해 사실이 연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원고가 구체적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미국에서는 주장과 관련된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서 강력히 보호받는다. 실제 메시지 유포자 중에서는 공익을 위해서였다, 가짜 뉴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 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일까? 본지는 지난 5일 오리건 대학의 염규호 석좌 교수 언론법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염 교수의 주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수정헌법 제1조이다. 그는 당연히 소송 사유가 된다고 못 박았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혹은 제한할지 모호함이 존재할 때 표현의 자유를 다른 상충하는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게 헌법 취지이다. 법조계는 헌법 보장의 기준을 넘어서는 가짜뉴스를 불법화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등 선택지를 만들어두고 타인에 대한 침해와 고통은 이를 판별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 제작 및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손해배상, 징벌적 책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원석 변호사는 소송 쟁점 중에 의도가 중요한데 본인은 부정해도 제3자가 봤을 때 의도성이 인지되는지 역시 중요하다. 허위 정보 유포로 당장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제가 미주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히 의심이 되는데 그게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이런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충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을 근거로 이를 얘기를 해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판에 그런 사실이 있지도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업소명을 탁탁 찍어가면서 마치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업주가 다 모이셔서 이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처리해 나가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보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못 잡겠지 하고 막 생각 없이 댓글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댓글 금지나 아니면 명예훼손에 의해서 글을 쓴 사람을 뭐 고소를 하려면 또 IP 어드레스로 이렇게 추적이 가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게 하나의 케이스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카톡 내용이 한국으로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로 떴던,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그게 다 허위 기사였다는 거를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아프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훨씬 덜 아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카르마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본인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비디오 엄지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